안녕하세요.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목별로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과목별 만점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의 과목별 만점 비법! 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국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국어. 아침 자습은 국어에 전념하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국어 시험 볼 때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몽사몽이죠. 네, 평소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그 시간에 이따만한 지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아침에 푸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연습하고 미리 적응하는 거군요. 네. 비몽사몽한 상태로 지문 네. 읽는 연습을. 네, 몽롱한 상태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네. 있는지를 좀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 1교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건 국어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근데 아침 자습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국어 공부가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막 이거 하나를 통째로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정보가 많은 과학기술 지문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렵죠. 네. 국어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과학탐구 수준으로. 문과에게 과학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지문 하나 정도 읽고 문제가 있으면 풀고 뭐 없으면 안 풀어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그 지문 하나 뭐 10분이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공부. 맞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국어를 꼭 풀어보는 게 아침마다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아침을 활용하라. 다음 두 번째는 수학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밤. 절대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어야겠죠. 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요즘 수능 수학 추세가 대부분의 문제가 좀 쉬운 계산 문제나 좀 더 유형에 맞춘 문제가 나오고 한 서너 개 문제 정도가 되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네, 고난 그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들. 네, 그게 한 서너 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 문제에 한 10번은 찾아와요. 네.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싶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 포기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수능 볼 때 되게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이거 포기하고 다른 거나 잘할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물론 시험장에 가면은 뭐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연습할 때만큼은 내가 이 문제 진짜 반드시 풀고 만다는 생각으로 해설지 절대 보지 말고 저 하루 이틀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 보지 말고 내 힘으로 푸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렇거든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가 어렵다. 나는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문제는 풀리지 않더라도 사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고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뭐 틀리지 않아도 좀 이상하게 풀거나 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좀 더 돌아가는 방법으로 풀었다 싶은 거는 저는 동그라미를 안 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중요합니다. 네. 네,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관대해요.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하나만 알아서 답을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나머지 4개 선지를 몰라도 그 문제는 맞춤 문항 다 알고 내가 이걸 풀었다고 흔히들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그렇지 않죠. 자, 그럼 수학까지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은 어떤 과목인가요? 다음이 뭐였죠? 영어입니다. 영어. 자, 영어.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영어. 1인 확실한 단서를 찾아라. 영어 확실한 단서를 찾아라. 무슨 얘기죠? 사실 영어에 제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만큼 공부량이 제일 적었던 과목인 것 같아요. 자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너무 공부 안 한 거 아닌가 하고. 그래서 특히 제일 제가 어려웠던 게 빈칸 채우기 문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항상 고난도 문제 얘기가 나오면 네. 빈칸 채우기, 네, 수학은 오답률이 뭐 엄청 높고. 수세기, 숫자 네. 세기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너무 헷갈려서 특히 그런 문제는 한 번 답을 고르면 다른 선택지를 봤을 때 전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풀 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확실히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그 단서를 직접 연필로 표시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게 맞네, 문맥엔 이게 맞아라고 그냥 고르지 말고 이렇게 딱 이 단어 때문에 여기에는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라고
나 스스로에게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 안에 힌트가 있으니 그거를 찾아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정답을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힌트를 찾는 연습을 먼저 하라는 얘기가 되는 내 거죠. 내 느낌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저는. 항상 힌트는 문제 안에, 네. 정답은 문제 안에. 네. 자, 영어 살펴봤고요. 다음은 탐구 남았네요. 네, 첫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사회문화. 선택지를 꼼꼼히 읽는 습관. 이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그 사회탐구 과목에 전부 다 해당이 될지도 네. 모르겠는데 선택지가 비슷한 선택지가 반복되게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저번에 봤던 선택지인데 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낚시를 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약간 바꿔서 출제하거든요. 네, 그거 거의 뭐 국어 문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교묘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약간 교묘하게 바꿉니다. 네. 일부러 이렇게 하면 틀리겠지라고 노리고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정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는 모르겠는데 시험장에서는 정말 한 두세 번씩 읽었어요. 선택지를. 네. 그냥 한자 한자 뜯어서 본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절대 낚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지를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함정도 다 출제하는 이유와 요령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출제하시는 분들은요, 학생들이 함정에 빠졌을 때 굉장히 큰 쾌감을 느낍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실걸요. 맞아요. 네, 내신 시험 문제 낼 때마다 여기에 제발 빠져야 될 텐데 이러다가 안 빠지면 이제 잘못 출제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회문화. 자, 다음 사회탐구에서 사회문화와 함께 법과 정치 선택하셨죠.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법과 정치. 개념 정리는 교과서로. 사실 법과 정치는 그 사회탐구 과목 중에 다른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디테일이 사회문화에 비해서는 네. 디테일이 정말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정말 왜냐면 헌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들이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파편적으로 이렇게 조각나요. 마인드맵 같은 걸 기억들이. 그리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막 노트 바깥쪽까지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네, 막 예를 들어서 뭐 이 조건이 한 5개가 있다 싶으면은 뭐 하나는 기억나고 어떨 땐 기억 안 나고 막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네. 기억들이. 그러니까 교과서는 줄글이에요. 이게 그냥 개조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는 그 이야기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교과서를 한번 읽으면 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실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것처럼 맞아요. 네, 기억들이 딱 정리가 돼서 안 까먹게 돼요. 네. 네.